서울 아파트값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하다가 집값을 폭발시킨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첫 힌트를 줬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정책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또 빈 땅으로 남은 국공유지를 개발했을 때 공급 가능한 물량 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를 담당하는 경제 2분과 위원들은 이 같은 보고가 집값 안정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는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입지적으로도 수요가 부족한 신도시 개발에 힘을 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토지 보상과 착공이 늦어지면서 내년까지도 입주 예정 가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4기 신도시 건설과도 선을 그은 셈인데요. 이 대통령도 정작 공약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빼면서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결국 이 집값을 잡으려면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 해법이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전문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지어내는 기재를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재건축, 재개발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인 거죠. 네, 이렇게 전문가의 말처럼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는 서울, 그 중에서도 도심 역세권 같은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곳인데 이런 곳들이 아직까지도 빈 땅으로 남아있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말고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수단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신규 분양의 80% 이상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건축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또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결국은 재건축 사업장의 공공기여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만큼은 규제를 최대한 풀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일단 용적률을 높여주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만큼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걸림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일단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공급 확대와는 전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초화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천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재초환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4,700만 원, 일부 강남권 단지는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연내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사업 추진을 미루거나 또 속도를 늦추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개발에 따른 이익이 커서 재초환 부담금을 낼 만한 사업장은 이 강남과 목동 같은 일부 소수 단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이 정부 여당의 뜻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꿔 말하면 공사비 상승과 추가 분담금 증가로 사업성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단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크게 높여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는 게 먼저고 재초환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재초환을 시행해보고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지 등을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쨌든 이제 국토부는 첫 업무 보고부터 퇴짜를 맞은 셈이고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이 국토부 장관 자리는 좀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인데 이 공급 대책이 나올 수는 있는 겁니까?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8월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자 또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또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는 법안인 만큼 이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라는 기대에 선데요. 이 법안이 통과하면 통상 15년은 걸리는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줄면서 앞으로 6년간 17만 6천 가구가 착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 부동산 시장은 가계 부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또 이제 금융위원장 인선까지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담길 새 정부의 첫 공급 종합 대책은 빨라야 8월, 늦으면 9월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